(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네, 우리 12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선생님과 같이 인조 반정, 그리고 뭐까지 나갔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효종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붕당, 붕장을 쓴다 그랬죠.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 원래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서로를 조금 견제하면서 더 좋은 안건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분당 정치가 조금 변질돼요. 일당 전제화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조 때였죠. 때는 선조 때, 이때부터는 살림 세력들이 정계에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서, 정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2조 전랑, 2조, 6조 중에서도 뭐 하는 곳이에요? 인사를 담당하는, 신하를 담당하는 2조예요. 이 2조에서 전랑이라는 이 관리 계급은요, 이거는 관직이야. 관직 계급을 얘기하는 거야.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은 이 새로운 신하들을 등용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2조 전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2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태계 이황의 문인과 그리고 서경덕과 조식의 문인들로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영남학파의 동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서인은요, 율곡 이의와 성은의 이 사상을 뒤잇는 이의의 이제 문신, 정철, 윤두순, 그리고 김장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운도, 성운의 이 학문을 계승한 박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요, 동인이 분파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제 정철을 비롯했었던 여러분들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인으로 알려져 있죠. 송미인곡과 상미인곡의 저자 이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철을 기반으로 했었던 정열입 모가 사건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정철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북인과 그래도 같은 신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남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다. 자, 서인 세력은요, 이의와 성원의 이 학문을 계승했으면서 서인이 주로 주장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신권이었어요. 선생님이 신권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신하의 권리. 그렇죠. 신하의 권한, 신하의 권리를 신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권을 강조를 했었고, 자, 조식의 학문, 조식이나 서경덕, 조직이 아니라요.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었던, 이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었던 사람들이, 이 문인들이 북인파였고,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께서도 항상 품에 칼을 차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조식 선생님을 뒤를 이었었던 이산의 정인홍, 이첨과 같은 북인파들은 실천을 강조하고, 반대로 태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했던 사람들은 군주의 강력한 왕권을 조금 더 강조하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남명조식과 태계 이황으로 나눠봤을 때, 남명조식 선생님은 한 번도 관직에 오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히려 누가 당시의 왕이었었던 우리
명종께서 관직 자리를 제의하셨잖아요. 그쵸? 단성 현감 자리를 제의를 하셨는데, 이 단성 현감 자리를 어떻게 했어? 조식 선생님께서 곱게 거절하는 을묘사직수라고 하는 상수를 올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끝까지 관직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상수를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과격했는데요. 그래서 태계이왕 선생님께서 조식을 너 아무리 왕한테 직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직에 오르는 것은 나라에 돈을 빼먹는 돼지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뜻이 완전히 달랐었단 말이에요. 이왕 선생님은 관직을 이미 9번이나 오를 정도로 이 군주 옆에서, 한마디로 왕 옆에서 어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북위는요,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눠집니다.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북은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대북이겠죠. 광해군을 지지하는 게 대북파였어요. 광해군 지지. 그런데 소북파는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임목대비의 임목대비, 나이가 광해군보다 어렸었던 임목대비가 아들이 생긴다고요. 그 아들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도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광해군을 지지했던 거는 이산의 정인우, 이천 다 여기를 지지를 했어요. 유연경이나 남인홍 같은 인물들은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딱 그려 놓으시면요, 앞으로 하는 붕당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래, 조선의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19강쯤에 나올 겁니다. 실학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학 파트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시기를, 이 붕당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번 탄탄하게 배워 놓으면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이후에 한번 떠올려보자.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었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누구였어? 북인 세력이었었지. 근데 이 북인 세력들, 결국에는 광해군이 무리한 토목공사와 그리고 중립외교로 이제 서인들의 미움을 사고, 거기에다 플러스 폐모살제의 이유로 북인 세력을 비롯해서 광해군은 어떻게 된다고? 축출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인조 반정을 주도했었던 건 누구예요? 서인입니다.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고, 이 이후부터는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조 다음에 누구였어요?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누구예요? 네, 복림대군이었었죠. 복림대군이 다음 왕이었었잖아요. 자,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 복림대군은 효종입니다. 자, 효종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맞닿게 시켰었던, 굴욕을 맛보게 했었던 청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북쪽을 벌한다 해가지고 북벌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왜? 돌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북진 정책을 같이 추진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서인의 송상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효종이 비단 이 서인들의 편만 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효종의 이 스승을 자처했었던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윤선도 같은 인물도, 허준, 허목 등의 남인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갈 부분은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인과 남인 세력이 충돌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안 쓴 친구들 있나요? 없으시다면 지워볼게요.
송상현이 아니라 송상현이라고 썼죠. 송시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시열. 죄송해요. 김상현이랑 헷갈렸나봐요. 죄송해요. 송시열입니다. 자, 현종입니다. 현종.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자, 효종 때 있었던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이 있어요. 예속 논쟁. 예속 논쟁은 무엇이고 하니, 상복을 입는 기간, 예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다는 거야. 말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송은요, 기해 예송입니다. 기해 예송과 이게 1차.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다 1차 예송, 2차 예송으로 배울 가능성이 높은데, 쌤이 이제 기해년에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해서 기해 예송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인 예송. 이게 2차 예송이 됩니다. 2차 예송 논쟁. 2차 예송 논쟁이 일어난다. 이 예송 논쟁이 왜 일어나는교 하니, 자, 효종께서 돌아가셨어요. 효종이 돌아가시고, 효종과 2차에서는 효종의 비가 돌아가십니다. 효종의 비가 돌아가십니다. 비 사망 후, 당시 이제 장렬왕후 조씨가 얼만큼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인과 서인이 주장하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남인, 서인의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남인이 누구의 학문을 계승한 신하들이에요? 문신들이에요? 남인. 태계? 이황이죠. 그쵸? 남인은 이황이야. 서인은요? 그렇죠. 이란, 성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왕권 강화, 한마디로 왕의 권한을 조금 중시하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생각했었던 이 입장은요, 강력한 왕권 강화였습니다. 왕권 강화. 그리고 반대로 서인 세력들은 신권 강화를 이야기했었죠. 신하들의 입장이 이렇게 달랐었던 것이에요. 자, 기해 예송 때는 누가 돌아가셨냐면 효종께서 돌아가십니다. 효종께서 세상을 뜨게 되니, 효종은 누구였어?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었어? 아니었잖아요. 효종은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아니라 복림 대군이었어요. 왕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림대군을 성리학적 유교 예법에 따라 가지고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주자가래를 통해 가지고. 주자가래가 무슨 뜻이에요? 주자, 성리학. 자, 남송의 학자였었던 주희가 주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주 선생님. 주자가 이야기한 집에서 지켜야 되는 예법 가래입니다. 그쵸?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예법, 바로 주자가래, 성리학적 예법에 따라 가지고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면은 어쨌든 왕자이기 때문에 주자가래, 성리학적 예법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 사대부적 예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1년,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니까 1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인 세력들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효종께서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 맞는 일방적인 성리학적 예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
국조 올해이. 국조 올해이는 뭐야? 나라의 큰 행사도 성리학적으로 해야 된다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게 주장했던 거죠. 주장. 이거는 입장. 자, 국조 올해이를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일반적인 왕들처럼 몇 년을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근데 이때는요,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송시열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이, 1차 예송 때는요, 서인의 의견이 수용이 됩니다. 서인의 이야기가 수용이 됩니다. 자,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고요. 효종의 비께서 돌아가셨어요. 효종 비가 1674년에 효종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번에는 왕비가 죽었으니까 대비께서 돌아가셨으니 상복을 입는 기간을 얼만큼을 정할 것인가를 두고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남인 세력은 마찬가지로 이제 기년설을 이야기하면서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9개월을 이야기했었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9개월은 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이번에는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인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예송 논쟁 때는 서인의 뜻대로 1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리고 2차 예송 논쟁 때는 남인의 뜻대로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그래서 1차 예송,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모두 1년 동안 상복을 입었었다. 장렬왕후 조씨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의 예송을 통해 가지고 남인 세력들이 조금 더 정계에서 우수해졌어요. 조금 이 세력들의 입김이 더 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현종 다음에 강인, 효, 현 다음에 누굽니까? 숙경영인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숙종 때로 한번